어느 날 단추가 잘 안 채워졌습니다. 계단 오르다가 숨이 차 멈춰섰습니다. 전에는 쉽게 외웠던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제 나도 늙는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주름도 기억력도 아닙니다. 걷지 못하게 되는 순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당신은 노후를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연금, 자녀, 집 한 채. 그보다 절대적으로 더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근우 교수님의 SMART 기억나시나요? 노년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해 스스로 돌보는 5가지 습관.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죠. 오늘은 그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시선으로 노후를 깊이 들여다보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노년의학자이며 장수 연구가인 야마다 유지가 전하는 최고의 노후. 이 책에서는 5M이라는 원칙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줍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꼭 집중하고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그 첫걸음으로 5M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노화를 75% 뒤집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는 80세에도 걷고 강의하고 여행을 갑니다. 누구는 70세에도 침대에만 누워 지냅니다. 분명히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음식을 먹었고 의료 혜택도 큰 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를까요? 그 차이는 단순히 운일까요? 타고난 체질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덴마크에서 수천 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수명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같고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의 절반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수명이 더 비슷했을까요? 당연히 일란성 쌍둥이일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0세 이전까지는 유전과 수명의 관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명을 결정짓는 요소 중 유전은 단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후천적인 습관과 환경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나는 원래 그래. 우리 집안 체질이 그렇다라는 말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75%를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답은 바로 5M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며 약을 조절하고 복합질환에 대처하고 삶의 의미를 붙잡는 것. 이 5가지가 노화를 늦추고 노년을 지키는 과학적인 지혜입니다. 첫 번째, 모빌러티, 걷지 못하는 순간 노후는 무너진다. 노년기의 진짜 위기는 주름도 기억력도 아닙니다. 걷지 못하게 되는 순간,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모빌러티, 이동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는 삶. 어떤 기분일까요? 자존감은 무너지고 우울감은 깊어지고 가족에게조차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후의 핵심은 모빌러티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걷기만 다시 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걸을 수 없는 현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근육은 줄었고 관절은 굳었고
낙상의 공포는 몸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잃지 않으려면 평소부터 근육을 써야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쿼트.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근육을 지켜주는 생명의 밧줄입니다. 1990년 미국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90세 고령자에게 고강도 근력 훈련을 8주간 시켰더니 근육량이 늘고 걸음 속도가 개선됐습니다. 이 실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늦은 나이에도 근육은 반응한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을 바꾼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모빌러티, 그건 단지 몸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노후에도 걷고 움직이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마인드. 무엇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다. 사람의 몸은 천천히 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느 날 의욕이 사라집니다. 말수가 줄고 사람이 귀찮아지고 세상이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 우울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우울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뇌도 약해지고 몸도 따라 망가집니다. 마음은 삶의 엔진입니다. 기분이 무너지면 식욕도 줄고 운동도 줄고 생활 전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은 깊어집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웃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뇌는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홀로 있어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의미 있는 일거리가 있는 한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몰입해야 합니다. 취미, 자원봉사, 간단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감, 나도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또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땐 울고, 억울할 땐 억울하다고 말하고, 기쁠 땐 활짝 웃는 것. 이 감정 표현 하나하나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지켜야 합니다. 2021년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7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가장 낮았습니다.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뇌는 상처를 입습니다. 수면은 마음과 뇌를 재생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늙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살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몸도 따라 살아납니다. 마음이 꺼지면 모든 게 꺼지지만 마음에 불이 붙으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더케이션.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나이가 들수록 약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수면장애. 병이 늘면 약도 늘고 약이 늘면 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약은 신중히 정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약은 칼과 같습니다.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무심코 쓰면 반대로 해를 끼칩니다. 치매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인지 기능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의 부작용 중 하나는 식욕 저하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가 입맛이 없어요. 밥을 못 먹겠어요 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줄이자 입맛이 돌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진통제. 어르신들 중엔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약도 노년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약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약을 왜 먹고 있는지 꼭 의사와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냥 계속 먹던 거예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특히 이미 식사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약 때문에 입맛까지 사라지면 몸은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약은 도움이 되어야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약의 순서를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약은 식후에 먹어야 하죠. 나이가 들수록 약의 흡수율과 대사 기능도 변하기 때문에 같은 약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노후는 잘 먹고, 잘 걷고, 잘 약을 다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멀티 컴플렉스 디지즈. 하나가 아닌 여럿이 겹쳐온다. 나이가 들면 병은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우울증까지 이름도 무거운 병들이 두세 개씩 겹쳐서 찾아옵니다. 이걸 우리는 복합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문득 손에 들린 약봉지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 먹어도 괜찮은 걸까? 하루 3번, 4알, 5알, 6알씩 밥보다 약이 먼저인 삶. 이게 과연 건강하게 사는 걸까요? 노인의 병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병 하나만 봐선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당뇨약을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수면제를 먹고 잠들면 넘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병이 서로를 건드리고 서로 다른 약이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줄일 수 없다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한 곳에 모아 담당의와 함께 전체 조정을 받으세요. 진짜 필요한 약인지 겹치거나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몸의 변화는 증상이 아닌 상태를 기록하세요. 오늘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욕이 사라졌다면 그건 무언가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와 느낌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음식도 병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GI 지수 낮은 음식 위주로, 관절이 아프면 염증 줄이는 음식들로, 고혈압엔 국물 줄이고 염분은 더 줄이세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걷기보다 의자에 앉은 스트레칭, 수중 운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세요. 복합질환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끝이야. 이제 나아질 일은 없겠지. 이 생각이 몸보다 먼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포기입니다. 가족에게도 당신의 상태를 솔직히 알려주세요. 혼자 참고 혼자 견디면 결국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약 먹었더니 속이 불편했어. 오늘은 유난히 어지러웠어. 이런 말 한마디가 당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복합질환은 지우개로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 있게 관리하고 더 겹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건 지금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메터즈 모스트.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약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텅 비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몸은 움직이는데 가슴 한켠이 시립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질 때 우리는 노년의 진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M은 메터즈 모스트,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있을 때 몸도 약도 모든 게 힘을 냅니다.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80세,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타지에 살았습니다. 몸은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표정은 무표정했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요즘 무슨 낙으로 사세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이 버티기가 될 때 병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찾아온다는 거요. 그렇다면 노년의 삶에서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거창한 꿈이나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식물을 바라보는 기쁨, 손주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놀아주는 즐거움, 동네 뒷산을 걷는 고요함, 이웃과 나누는 한마디, 작은 연결, 작은 흐름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것. 난 저 나이에 저 정도 못했네. 저 사람은 아직도 활동적인데. 그건 당신의 삶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속도로 삶을 마주하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노후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고, 바람을 맞았고, 누군가와 말을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어질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삶은 건강할 이유도, 살 이유도 잃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걸 붙잡는 것, 그게 마지막 M, 삶의 의미를 찾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가지 기준, 모빌러티 몸의 이동성, 마인드, 마음의 건강, 메더케이션, 약의 관리, 멀티 컴플렉스 디지즈, 복합질환의 균형, 메터즈 모스트, 삶의 의미. 이 5M은 의학적인 기준이면서도 삶의 태도입니다. 늙는다는 건 곧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끝까지 사는 삶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5가지 M이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움직이고 느끼고 조절하고 지키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장수의 길입니다. 주변 지인분 중에 혹시라도 무기력하고 외출도 없는 분이 계신다면 따뜻한 손길과 함께 이 영상도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